91절 죄수의 딜레마는 만화나 영화 같은 데서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들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아주 조금 더 깊게 알아볼게요. 자, 엘과 밥은 테러 용의자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구치소는 감옥이랑 다르죠? 감옥은 유죄가 확정되어서 형을 살러 가는 거고, 이제 구치소에는 용의자로서 혹은 피의자로서 잠시 잡혀 있는 거예요.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 다 무죄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용의자, 피의자,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일 뿐 아직 범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피의자가 형사재판에 넘겨지면 그때는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범죄자랑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무죄인 상태이고 범죄자는 유죄인 상태이죠.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하여튼 이들은 피의자일 뿐 아직 죄수는 아니다. 죄수 역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니까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과 다른 개념입니다. 이 용의자들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공범이라고 같이 나쁜 짓을 한 것이라고 확증하고 있는데, 증거 수집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끝내 물증을 찾지 못했어요. 오직 정황 증거만 있을 뿐인데 지금 남은 게 자백을 받아내는 것밖에 없다. 근데 이들은 아주 똑똑하게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서 수사기관에 가게 된다면 변호사가 없는 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막 억울하다면서 내뱉는 정보들은 나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는 그냥 입 딱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어디 끌려가서 조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제 PSAT 리트 교재 같은 경우 PDF로 많이 불법으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적극적으로 잡아서 경찰에 넘겨요. 넘기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갖고 내가 너네 고소할 거야 이러고 고소에 필요한 정보도 이것저것 달라 그러면 뭔가 무서우니까 술술 불어요. 내가 누구한테 얼마나 팔았고 뭐 어떻게 팔았고 어떻게 했고,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고소장에 고스란히 적습니다. 워낙 많은 정보를 얻어냈기 때문에 경찰분들도 수사하기가 편하고 그 불법 PDF 판매자분들도 뭐 자백, 물증 이런 걸 다 저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나중에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누군가 그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버텨라 라고 할 텐데, 안타깝게도 그 정도 지능이 있다면 애초에 불법 PDF를 팔지 않았을 것이므로 대부분 벌금을 7,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맞고 끝이 납니다. 하여튼 지금 제 강의를 여기까지 들은 분들은 뭔가 조사받을 일이 있다? 그냥 무조건 묵비권. 알겠죠? 자, 하여튼 테러범을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검찰은 엘과 밥에게 형량 거래를 제안한다. 참고로 이런 형량 거래는 미국에선 가능하지만 한국에선 불가능해요. 네가 협조하면 내가 형량을 좀 줄여줄게. 검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검사는 그러한 권한이 없어요. 자, 이를 위해 검찰은 먼저 엘과 밥을 각자 다른 방에 따로 떼어놓고 둘이 아무런 대화도 할 수 없게 했다. 즉 협조가 불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검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가 공범이란 걸 자백하면 너는 풀어줄게. 그런데 네가 자백을 안 하고 밥이 먼저 털어놓는다면 너는 단독 범행으로 유죄 20년이야. 그러고 다른 검사가 밥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엘과 밥 둘이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면 그냥 1년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참고로 한국에서는 구치소에 1년 동안 못 가둬둬요. 원칙적으로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자, 그리고 둘이 모두 털어놓으면 공범으로 유죄 판결 각각 5년씩 삽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매트리스에 정리해보면 행위자 L과 밥 둘이 있고 각각 털어놓는다 털어놓지 않는다 두 가지 행위를 고려합니다. 이때의 보수표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둘 다 묵비권 하면 1년, 둘 다 털어놓으면 5년. 근데 만약에 내가 털어놓고 상대방이 털어놓지 않으면 형량 거래에 의해서 난 풀려나고 상대방은 독박을 써서 20년, 나 혼자 털어놓으면 형량 거래로 풀려나고 상대방은 독박을 써서 20년.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그들에게 가장 나은 길일까요? 먼저 L의 입장에서 보면 밥이 털어놓을 경우에 털어놓는 게 형량이 훨씬 적죠. 그리고 밥이 털어놓지 않는다면 그때에도 그냥 풀려나는 게 훨씬 좋아요. 따라서 L의 우월 전략은 털어놓는다, 자백한다입니다. 그리고 밥의 입장에서도 이 표가 사선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털어놓는다가 우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월 전략 균형에 이르게 될 텐데, 이때 그들의 목 보수는 둘 다 5년 징역을 사는 거예요. 뭔가 좀 안타깝죠? 둘 다 털어놓지 않고 버티면 1년 1년으로 끝낼 수가 있는데 머리를 굴려서 우월 전략을 택하니까 결국 더 나쁜 결과를 얻어요. 그래서 이런 걸 사회 딜레마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 만약 둘이 협조할 수 있었다면 얻게 되는 결과, 여기선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해서 1년 1년 받는 거겠죠? 이것과 협조할 수 없었을 때의 결과, 그 둘을 비교했을 때 협조해보다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이 머리를 굴려서 우월 전략을 썼는데 그게 비협조해일 때 이게 더 나쁜 결과를 가지는 것, 그게 사회 딜레마 혹은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이 용어가 죄수의 딜레마보다 좀 더 좋은 용어 같아요.
왜냐? 방금 살펴봤던 L과 밥은 둘 다 죄수가 아니에요. 죄수가 될 위험에 처해 있긴 하나 아직은 용의자, 피의자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딜레마란 용어로 기억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똑똑하고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판단을 내렸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협력했을 때보다 더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죄수의 딜레마, 사회 딜레마다. 자, 그리고 뒷부분이 일종의 조건문이에요. 우월 전략 균형이 아니면 사회 딜레마가 아니다. 이 말은 사회 딜레마이면 우월 전략 균형이 있다, 이렇게 대우로 바꿀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사회 딜레마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사회 딜레마의 필요 조건 뭐다? 우월 전략 균형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우월 전략 균형이 이 협조해보다 못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것이 하무하는 바는 합리적이고 똑똑한 개인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이로부터 꼭 최고의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다. 이런 딜레마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